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를 확인시킬 때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자신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가리는 가면을 쓴다면 우리의 정체를 숨기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얼굴이 되면 그것은 정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질은 정체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죠? 이 자신의 어떤 고유한,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그리고 일관된 특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은 개인적인 일관된 특징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정체성을 좀 확장하면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과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특징을 포함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요즘 흔히 성정체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그래서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남녀 표시를 해놓은 것은 그 성정체성을 구분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자는 남자들이 공유하는 특성, 그러니까 이 남자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이를테면 남자라면 주로 육체적인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여자를 배려해서 주로 남자가 하려는 경향 같은 거죠. 그리고 여자는 임신이나 수유 같은 그런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남자보다 또 이 육아,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데에 더 적합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개인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정체성에 따라 공유되는 특징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말이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생물학적인 성별과 그에 따른 그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그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남녀의 전통적인 성 정체성이 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기제로 이용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런 생물학적 성별 구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사회적 성별 구분의 지표로 이 젠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페미니즘 시리즈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 영상을 한번 리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즘 이런 성정체성이 점점 혼란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요즘은 이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성전환 수술을 않더라도 이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자신을 여자라고 느끼면 그 자신의 성이 여자로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백인이 흑인 분장을 하고 흑인으로 자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학적부의 성별란을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비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뭐 남자도 귀걸이를 하고 또 남녀 화장실 구분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공연히 경험하고 있죠. 이 말하자면 이제 생물학적인 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사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본능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유부녀만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총각들과 또 유부남만을 좋아하는 처녀 그룹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들을 편의상 유부애자로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유부녀 혹은 유부남만을 골라서 데이트하고 서로 관계를 가져도
지금은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도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이들을 비난하고 욕하면 오히려 모욕죄나 명예훼손 같은 차별금지 조항에 걸리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을 인권 운운하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 동성애자들도 이 미혼과 기혼을 구분하지 않고 이 다중관계를 갖기 때문에 방금 말한 그 유부애자들과 비슷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이들을 비판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이들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말이죠. 이 결국 인간의 정체성이란 것이 어떤 분명한 객관적인 요인이나 이 사회적 관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그 자의적인 감정과 본능에 따라야 한다는 그 시대 정신이 점점 이 시대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자신들의 그 기분대로 행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혼란과 무질서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온다는 점이죠. 제가 선악과 시리즈 그 4번째 영상에서 이런 피해 문제를 다뤘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녀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 부부의 결혼이란 언약 관계를 통해서 가정 제도를 만드셨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개별 정체성을 생물학적 법칙으로 제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 법칙이죠.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은 이 약속이란 형태로,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부부의 결혼 언약이나 또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는 계약이란 형태의 일종의 법을 주셨죠. 바로 성경 말씀 속에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엄연한 팩트인데 이 시대 사상은 그런 팩트를 아주 대놓고 왜곡하려 드는 셈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현대인들은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현대인들이 순간적으로 재미있게 살 수는 있지만 이런 태도는 그 영속되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과거에 그 남자 5과 사귀었지만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은 순간적인 만족만 있고 계속되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반복되기만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이 남자 5을 반복적으로 갈아치우고도 지금 남자도 100년 해로할 남편이 아니니까 아직 안정된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기쁨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 때문에 인류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점점 멸종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말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선악과의 금령을 어긴 이후로 인류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임의적인 선악 기준을 내세우며 살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 그러나 이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인간의 자의적 선악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물론 하나님은 인류가 자신의 율법대로 살지 않을 것도 아셨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의적 선악 기준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는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우리가 느끼는 대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맞는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